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경제이긴 하지만 우리들 여러분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 국제 유가, 석유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석유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즘 신문에 이제 헤드라인으로 100달러 시대가 오는지 그에 대해서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 유가 정말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오르고 있다면 왜 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면 크게 세 가지 그 석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WTI. 그다음에 유럽 북해,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세 번째는 중동이죠. 두바이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국제유가 시세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건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브렌트유, 가장 비싼 게 중동 두바이입니다. 이게 운송 가격이나 뭐 생산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통상 국제유가 그러면 결국 경제의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텍사스 중진류 WTI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WTI 가격을 보면은요, 어제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WTI보다 약 10달러 정도 비싼 게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인데요. 브렌트유는 85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 75달러는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요, 2017년 8월부터입니다. 작년 8월, 2017년 8월, 여러분 이 날짜 2017년 8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서 이 연관이 어떻게 어떤 나라, 어떤 숫자와 다시 이렇게 관련이 되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경제 헤드라인인데요. 이러다 100불, 배럴당 100달러 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뒤쪽에서 맨 뒤쪽에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했던 뭐 이유를 보면 글로벌 경제 호황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란 핵 협정이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을 올해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를 위해서 이란산 석유 수입을 하지 말라고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에 따르고 있고요. 유럽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인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유럽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니 이란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긴 하겠지만 아마 다른 나라들의 수급 불안에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란도 결국은 뭐 자기네 나라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페크를 대상으로 9월 달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중동 산유국 석유, 즉 오펙이죠. 오펙 가격 낮춰라. 오펙 석유 수출 기구, 이분들이 모여서 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런 상승이 다른 나라에 바가지를 씌운다. 그리고 미국도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하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글로벌 경제에도 좋지 않으니 내려라, 이러면서 9월 달에 언론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일까?
속내가 진짜 정말 이 표현 그대로 원유, 국제유가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기대할까? 그걸 기대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나프타 재개정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재임 그 당선 이후에 3년, 만 2년 동안 끊임없이 국제적으로 거의 독선적인 형태를 취해왔지 않습니까? 공조고 뭐 외교 관료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항상 선택 기준은 미국의 이익 중심이었어요. 미국의 이익이 되면 국제 관례이건 국제 상거래 관행이건 그런 관련 없이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 석유 가격 내려라 이렇게 하는 이 발언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국제유가가 올라야 되고 그게 진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립서비스 미국의 그 속마음을 감추고 발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승미소는 국제유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건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9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에서 미국, 러시아, 사우디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등극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석유 생산하면 어딥니까? 제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곧 석유였고 석유하면 곧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2018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도 제치고 세계 석유 생산 1위국이 됐습니다. 당연히 셰일이라는 그 샌드잖아요. 그 모래에서 추출하는 그 기술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건 뭐 무슨 기술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등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석유 생산이 1등이 돼버렸으니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에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올라가는 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의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원유 그 수출량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2017년 하반기부터요. 이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원유 WTI 보여드리면서 원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자, 이게 미국의 원유 수출량인데요. 2017년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0.7배럴 정도 수출을 했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하루에 2.0배럴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수출량이 늘었던 겁니다. 1년 동안 원유 수출량이 3배가 늘었고 원유 가격은 40% 가까이 올랐으면 그만큼 부는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 물량을 보면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이게 2017년 8월부터입니다. 2017년 8월 이후에 미국의 수출 물량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과 상당히 연관이 깊죠. 물론 모든 자산의 가격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심리상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못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걱정이 돼서 따라 붙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차피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사람이 거래를 미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더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원유 수출량의 목적지입니다. 즉 미국산 원유의 수입국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한국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란산 석유를 상당히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이란산 석유 수입을
그러니까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국도 이란산 석유를 다른 나라의 석유로 대체 수입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미국산 원유 수입은 이게 배럴입니다. 104만 배럴을 수입했었고 이란산은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양을 수입했었는데요. 여기 그래프 이 그림에는 7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7월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산 536만 배럴, 이란산 619만 배럴 수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8월에는 역전됐습니다. 이 그림은 페트로넷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그림입니다. 8월의 수입량은 미국산이 730만 배럴, 이란산이 200만 배럴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이란산 석유 수입은 완전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란산 석유 수입량만큼 그대로 미국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당연히 한국이 이럴 정도면 다른 나라들도 거의 다를 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EIA라고 그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치도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점선은 닉이라고 그 시추구입니다. 시추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생산량인데요. 생산량이 2018년대로 늘었지만 2019년에는 18년보다 약 20%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원유가 저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저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일자리가 더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이 미국의 원유 생산이 글로벌 1등이 된 해였다면 이미 EIA는 2019년에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글로벌 1위가 되는 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를 대로 미국은 이익이 되고 가격이 오를 대로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며 가격이 오르는 만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런 원유 가격,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비싸다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원유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에 100%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항상 상승미소의 우리 경제 영상에는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면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018년에는 미국이 원유 최대 생산국에 등극한 지 원년이었다면 2019년은 미국이 원유 수출국 1등이 되는 해입니다. 즉 국제유가 상승은 생산량과 수출에서 전 세계 1등이 되는 그 미국의 경제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원유 가격 상승은 미국 무역 수지 적자 축소에도 아주 상당하지는 않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 어차피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되고 원자재 상품 거래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미국 주도의 금융자본 미국 주도에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대로 움직인다면 2019년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는 것은 그냥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원유 수입량 미국을 빼고 원유 수입량 1등, 2등인 나라 그런 이머징 국가들 인도, 중국이 있겠죠. 이들 나라는 무역 수지에 상당한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동영상에서 인도 환율 이야기하면서 이 원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도 이머징 중에 원유 수입이 상당한 양이 있잖아요. 우리 원유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내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뭐 연말에 오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 수급은 거의 선물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징은 아니지만 일본의 엔화 약세에 이 원유 가격이 상당히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거의 똔똔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더 오른다면 당연히 자동차 그 무역 협정과 합해서 더해져서 무역 수지에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엔화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어떤 펀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원유 펀드에 해보셔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안녕.